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이 개발한 전투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전격 배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학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타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실리콘밸리의 로봇 기업 파운데이션은 최근 자사의 전투형 휴머노이드 팬텀 MK1 2대를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성능 시험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는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이 실제 전쟁터에서 병사를 대신해 정찰과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파운데이션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르블랑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 로봇 배치를 완료했으며 이들이 현재 드론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하 벙커나 좁은 참모 내의 정찰 임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팬텀 MK1은 키 175cm, 몸무게 약 80kg으로 성인 남성과 흡사한 체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범용성입니다. 기존의 궤도형이나 사족보행 로봇과 달리 인간 병사가 사용하는 소총과 권총, 산탄총 등을 별도의 개조 없이 그대로 파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위험한 전장 임무를 대체하고 인간의 무기 체계를 완벽히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측은 공격적인 양산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올해 수십 대의 초도 배치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연간 최대 5만 대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판매 방식 또한 독특합니다. 기체를 직접 판매하기보다 연간 약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900만 원의 리스료를 받는 구독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숙련된 병사를 양성하고 유지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며 한 대의 로봇이 인간의 여러 교대 근무를 대체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계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의 시각 시스템을 활용해 단가를 낮췄으며 독자적인 사이클로이드 액추에이터를 적용해 전장 상황을 정교하게 읽어내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인간과 협업할 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구동 기능을 탑재해 오작동으로 인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로봇 군단의 등장은 킬러 로봇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파운데이션 측은 이동과 탐지 등 항법 기능은 로봇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최종 결정권은 반드시 인간 운영자가 보유하는 인간 참여형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 판단의 주도권이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위험성과 해킹 등에 따른 책임 소재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 속에 쿠바가 국가적 블랙아웃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쿠바 에너지 광산부는 3월 16일 국가 전력망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전 국가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약 975만 명에 달하는 쿠바 국민이 암흑 속에 갇히게 됐으며 식량 부족과 에너지난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체제 불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바의 붕괴 위기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치밀한 레짐 체인지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축출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쿠바를 정조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쿠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은 물론 쿠바와 거래하는 제3국까지 보복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쿠바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바 접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쿠바를 접수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 믿는다며 해방하든 차지하든 쿠바에 대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쿠바 정권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테러 단체 피난처를 제공하는 잔혹한 폭정 체제로 규정하며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과 회유라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쿠바 집권 세력의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며 민심을 파고드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자체를 순응시키는 정권 순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 내 성공한 쿠바계 망명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경제 재건의 주역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 단체들 역시 올해가 자유 쿠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고조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당 독재 체제인 쿠바의 특성상 지도자 교체만으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카스트로의 유산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종언을 고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만으로 기기나 로봇을 제어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을 국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제44차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를 통해 뇌 미래산업 국가연구개발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7대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글로벌 뇌산업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BCI 기술은 상용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와 바이오의 융합을 강조해온 바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임상시험을 통해 일상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민간 영역의 속도전도 치열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의 우수한 AI 인프라와 의료 및 제조 역량을 결집한 도전적 연구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K-문샷의 핵심 과제로 BCI 임플란트 이식을 통한 신체 제약 극복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 기능 복구, 뇌질환 및 감각 복원, 인공신체와 웨어러블 로봇 개발, 그리고 초실감 엔터테인먼트와 안보 방위 산업까지 아우르는 7대 중점 임무를 추진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침습형 BCI는 난치병 치료 등 의료 분야에 집중하고 머리에 쓰는 방식의 비침습형 BCI는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무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하고 산업계와 학계, 병원이 함께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합니다.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연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BCI 얼라이언스 결성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뇌신경계의 노화를 막거나 혈액 뇌 장벽을 투과하는 등의 범용 플랫폼 기술 투자와 함께 치매와 자폐 등 주요 뇌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와 임상 연계도 확대됩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구와 오송, 대전 권역을 잇는 뇌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대구는 뇌연구 인프라의 거점으로 오송과 대전은 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가치사슬을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의 필수 요소인 방대한 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뇌지도 구축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시작되며 인간 뇌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실험 자원 확보를 위해 정읍 국가영장류 자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원숭이 사육도수를 현재 1,500도에서 5,000도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뇌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도 병행합니다. 배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직접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향후 뇌와 AI가 직접 연결되는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을 사칭한 악성 파일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코니가 북한 관련 콘텐츠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유포하며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지니어스 시큐리티 센터가 발표한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단계별 침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격자는 북한 인권 강사 위촉 안내나 북한 관련 강연 제안 등 수신자의 관심을 끌 만한 맞춤형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보내 1차 침투를 시도합니다. 사용자가 이메일에 첨부된 압축 파일을 풀고 문서 아이콘으로 위장한 바로가기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 사용자의 PC에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악성 코드가 즉시 설치됩니다. 이번 공격의 가장 위협적인 특징은 이미 감염된 이용자의 신뢰관계를 역이용해 2차 확산을 노린다는 점입니다. 해킹 조직은 피해자의 PC용 카카오톡 버전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뒤 친구 목록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 기획안이나 영상 자료 검토 요청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보낸 메시지인 만큼 수신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열람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연쇄적인 감염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전형적인 지능형 지속 공격의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감염된 기기 내에 장기간 잠복하며 내부 문서나 민감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탈취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의 광고 시스템을 악용해 보안 필터를 우회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격 대상을 물색하고 피싱 문구를 정교화하는 등 최신 기술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과 기관이 단말기 기반의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메신저를 통한 파일 공유에 대한 엄격한 보안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사용자 또한 문서 파일로 위장한 바로가기 파일을 주의 깊게 살피고 평소 연락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파일을 보낼 경우 반드시 유선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니언스 측은 초기 침투부터 재확산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공격 구조가 확인된 만큼 공격자의 전술과 기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계층 보안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